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2일 날 보도된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함이 7월경에 진수할 거다. 그 함명은 정조 대왕함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인데 이게 지난 4월 29일 날 해군에서는 함명제정위원회에서 정조 대왕함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함명제정위원회가 좀 뜨겁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요즘 이지스 구축함 나오지, 삼천톤급 잠수함 나오지, 또 항공모함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이름을 질 것이냐, 해군도 머리 좀 복잡할 거예요. 잠수함이나 수상 전투함 명명식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어떤 거는 뭐 위대한 인물, 지역, 도시, 산봉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개토대왕함, 세종대왕함, 그다음 성인봉함, 인천함, 뭐 서울함, 그다음 손원이람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정조대왕함으로 한 거는, 정조대왕이 영정조 시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 탕평책이고 문해부흥기고 부국강병 이런 게 좀 많이 떠오를 거예요. 특히 정조 시대에는 장용령이라는 그 친위군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부국강병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다. 그다음에 또 문화적으로도 수원에 그 성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잠수함이나 수상함에는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인물, 그다음에 호국 인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다 부활시키는 거죠. 모든 배는 처음에 조선소에 만들어서 거기 장비를 다 집어넣어요. 장비를 다 집어넣고 어느 정도 들어갈 장비가 다 되면 물에 띄우는 걸 진수 그래. 진수. 진수식은 굉장히 막 귀빈들 초청해가지고 대통령도 초청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성대하게 하는데, 이 진수식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선포하는 거. 명명식. 그렇습니다. 명명식. 함명 마라도감 선체번호 6112 위와 같이 명명함. 이제 7월 달에 진수식이 되면은 정조대왕함이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전투함 중에 가장 그 유명한 배가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그리스 말로 신의 방패. 이 배는 가장 특징이 삼중 방어 시스템이, 삼중 방어. 자동적으로 전투 체계에서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요. 항공기 미사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게 가장 뛰어난 장치가 됐는데, 지금 세 척이 있어요. 세종대왕함, 그 다음에 율곡이함, 서해유상용함 세 척이 있는데 이 네 번째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지 않아도 이지스 구축함을 가진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미국, 일본, 우리, 스페인, 노르웨이. 그 다음에 중국은 비슷해요. 이지스 시스템은 아닌데 막 자우지간 뭐 좋은 거는 다 집어내가지고 이지스함하고 경쟁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가질 정도 선진국이잖아요, 다. 그런데 이런 배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세계 탑으로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 이 정도면은 세금 내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이게 언제 이 성능이 입증됐냐면, 세종대왕함이 2009년도에 북한에서 그 대포동 미사일 쐈어요. 그래가지고 한미일 구축함들이 다 동해에 이제 퍼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그 대포동 미사일을 잡아내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냈어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에서. 그래서 우리는 장비도 좋지만 사람들이 우수하다, 자랑 많이 했어요. 이 배가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 이거죠. 기쁜 일이죠. 좋은 소식이죠. 세금 많이 내서 좀 섭섭하지만 해군에는 통상 배를 세 척씩 만들어내요. 세 척. 그걸 배치, 그렇습니다. 배치. 영어로는 묶음, 다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척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뭐 개선사항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의견을 총 반영해가지고 또 다른 세 척에서 그 개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유성룡함 세 척이 있는데 이게 배치 1. 근데 이제 네 번째 배가 배치 2에서 첫 번째 배라고. 배치 2에서 첫 번째 배. 이게 정조대왕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어느 대왕이 나올지, 누가 인물이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배가 커지고 세계적인 그 수준이 되니까 서로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이름 해요. 지미 카터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다 돌아가신 분들만 한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도
뭐 유명한 회장들, 뭐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후손들이 길이 이제 이어받을 그 어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배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세종대왕함 배치와는 7,600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8,200톤. 속력은 56km 시속. 현재 이지스 구축함 세 척에는 1,000km 이상에서 1,000개의 표적을 잡을 수 있어요. 동시에 잡아낸다고. 그 다음에 20개의 표적하고 동시에 싸울 수 있어요. 그 막 미사일 날리고 해가지고 교전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3,000개 이상을 이제 표적을 잡을 수 있고, 미사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170km 외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격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도 그게 SM2예요. 스탠다드 미사일 2. 그런데 이 미사일이 SM6, 스탠다드 미사일 6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게 이게 여기에 실려진다고. 2022년 4월 달에 143위 방출이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대외 군사원조회가 사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한 발당 50억이에요. 미사일이, SM6가. 그래서 이게 7,600억 군 정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된다.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투체계도 세종대왕 미국에서 가져온 전투체계예요. 그게 베이스라인 7.1 그래요. 근데 이거는 베이스라인 9이 들어요. 9. 그러니까 탐지 능력이나 추적 능력이 훨씬 강화되는 거예요. SM3라는 아주 고고도에서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SM3도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SM6도 쏠 수 있고, SM2도 쏠 수 있고,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 9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세종대왕함보다 한 두세 배 정도는 업그레이드 됐다.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조대왕함 플러스 2척, 그러면 3척을 추가로 나오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주변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8척이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이. 근데 2척을 더 만들어낸대요. 근데 중국은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은 비등비등한 능력으로 지금 9척 가지고 있는데 40년도까지 26척을 만들었는데, 중국은 좀 그 함정 만드는 게 벽돌로 찍어내듯이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항해서 하는 거고, 미국에. 우리는 6척이죠. 우리는 지금 3척 더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해군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국은 더 세게 나가잖아요. 과거에는 북한을 겨냥해서 우리가 전력 건설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게 우리가 능가해요. 앞서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군이 떠나면은 독도나 이해도 이런 데는 항상 전장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거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그쪽을 겨냥해서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6척 가지려고 하니까 일본은 10척으로 늘어나고, 또 중국은 26척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항상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군사력 세계 6위잖아요. 6위 정도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걸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군인들이 계속 군에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전력은 이렇다. 이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그동안은 군에서, 예를 들면 해군, 공군, 육군에서 소요 제기를 해. 이런 군함이 필요하다, 이런 탱크가 필요하다, 이런 전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군에서 소요 제기를 하면은 그것이 합참 국방부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도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국회 예결위에서 야, 이번에 해군력 건설은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테니까 해군력 증강 방향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가지고 용역과제를 국회에서 줬어요. 국회에서. 국회는 민의의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왜냐, 일본에서 자꾸 독도는 자기 땅이라 하니까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세척을 만드는 첫 케이스예요, 이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해서, 그래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해군 뭐 육군 이런 데서 야, 해군 너희들 로비하는 거 아니야? 응? 왜 국회 통해서 해? 우리가 결정하면 돼.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첫 사례. 이제는 우리가 국력이 세계 뭐 10위권이고 군사력도 세계 6위란 말이에요. 6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백화점식이 아닌 정말 고슴도치 전략, 독침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쓸만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지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육군의 뭐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공군의 뭐 F-15K나 그다음 F-35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전략 무기라고 생각해야지 해군 거야, 육군 거야, 공군 거야 이 따지면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익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보호할 수 있는지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무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군 간의 이기주의 이런 건 사라져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우리 지금 해군 뭐가 필요해? 너 이거 사. 응?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우리 한 PD님이나 뭐 최 PD님이나 저한테 자꾸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방송돼서 군이 관심을 갖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관대한 게 뭔지 아세요? 세금을 쓰는데 내 세금이 어떻게 쓰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 선진국일수록 내 세금이 어떻게 쓰는지 다 일일이 제가 독일에 뭐 네덜란드에 미국에 가서 군사역 받으면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40%뭐 50% 내도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금을 내는 대신 어떤 쓸만한 무기가 있느냐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전투함 이런 거 만드는 데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정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만들어냈으면 다 R&D 국민의 세금으로 R&D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런 군함을 또 핵심 기술이 아닌 뭐 일반 기술은 팔아야 돼요. 팔아서 다시 국민들 먹거리를 창출하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조대항함이 이렇게 진수식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경사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금 많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무기를 잘 운용하고 비리 없어야 되고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